뭐 내년에도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다 보니 뭐 당연히 반도체주가 내년에도 아마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이게 파운드리 업체 중고 장비를 납품하는 곳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. 뭐 국내 1위 중고 반도체 장비 업체다라고 유통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형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장비를 들여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한 20%,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, 그다음에 뭐 남미 이런 쪽으로 퍼져서 한 20%씩 계속 해갖고 아마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에 그 반도체 제조사 장비를 공급하고 기술도 역시 계속 전달을 하는 등 뭐 축적된 기술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. 얼마 전에 어떤 얘기냐면 파운드리 공정 R&D 팹을 만들겠다,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민간 기업으로는 첫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많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생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리드 타임이 계속적으로 좀 길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내년부터 또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역시 계속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이런 R&D 팹 시설을 통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그 클린룸을 지금 확인을 하고 만약에 반도체 R&D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중고 제품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생산 시설을 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R&D 팹리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당기순이익으로 117억 정도 작년에 좀 진행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154억이 당기순이익이 다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000년 새해 설립을 했을 때 사실은 매출이 2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네. 뭐 올해 대표 예상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예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연평균 꾸준하게 10%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불구하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조정이 좀 있은 후에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턴어라운드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저 다 좋아요. 네네. 올해 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중고 장비 판매량도 급증했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. 근데 중국 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중국 쪽의 네. 매출이 20%밖에 안 됐어요. 사실은. 아, 그 기존에도 네, 근데 유럽도 네. 20%였고 그다음에 네. 미국 쪽에서 20%고 국내 20% 네.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네요. 네, 퍼져 있기 때문에 네. 중국 매출 20%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뭐 미국의 같다. 규제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. 그러면. 네,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R&D 그 생산 시설이 되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빠르게 반도체를 습득하려고 하는 전장용 부품에 대한 아마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3분기 매출이 작년 실적을 넘었고 매출이 2천억이라고 하는 건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요.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250억 이상은 계속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,500억이니까
싸긴 싸단 말이에요. 네, 차트 충분히.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설정 부탁드릴게요. 뭐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5,000원대까지는 무사히 네.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5,0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6,3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5,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4,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단기적인 박스권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4,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해도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